0이 된다는 거고 여기서 AP는 누구냐면 A는 X1, Y1, G1이고요. H는 A, B, C라고 쓰고요. P의 자체는 X, Y, G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AP는 누구냐면 요놈에서 요놈 뺀 거에 H는 요놈. 그래서 식이 어떤 식이 나오냐면 A, X-X1 B, Y-Y1 C, G-G1은 0이라는 평면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얘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를 하면 위에 있는 폼이 표준형이고요. 위에 있는 아이 저기서 진짜 정신 차려 지금. 나 집중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 누구들도 그러면 내가 보고 어떻게 노상원이 누군지 알아? 내란째 제일 쫄다고야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식이 나올 거고 이러한 식에서 우리는 이 H 벡터를 뭐라 부르냐면 이때 이 H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선 벡터라는 것은 평면의 직선을 구할 때도 사용할 거고 공간에서 평면을 구할 때 주로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요 식은 너희들이 중3들한테는 꽤 유용합니다. 중3들한테는 꽤 유용해. 왜냐면 우리가 그 중학교 고1 때 평행인 것도 배우지만 수직인 것도 배우잖아. 요 직선의 수직인 걸 배운단 말이야. 요 식이 고1 때 x-2y 플러스 3은 0이란과 수직이면서 1,2를 지난다. 1,-1이라고 할게요. 요렇게 나온다고. 됐니? 요렇게 나온다고. 얘랑 뭐이면서 수직이면서.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 식을 뽑아내야 되잖아 지금. 요것이 누구냐면 요거랑 수직이라는 말은 정신아 얘랑 수직이야. 얘랑 수직이야. 근데 이 식에서는 방향 벡터가 보여, 법선 벡터가 보여. 이 식 표현이 요런 식의 표현이잖아. 요런 식의 표현이잖아. 그럼 이 식에서는 뭐가 보여? 법선 벡터가 보이는 거라고요. 요 식에서는 뭐가 보이는 거라고? 법선 벡터가 보이는 거라고. 됐니? 근데 얘랑 수직이라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직선하고는 요 법선 벡터가 요놈의 방향 벡터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아, 얘랑 수직이라겠는데 요놈이 뭐가 보여? 법선 벡터가 보인다고. 그러면 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는 요건 뭐가 돼? 방향 벡터가 보이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요 문제를 해석을 하면 방향 벡터가 얼마이고 1,-2이고 1,-2 똑같네. 를 지난다. 요렇게 해석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방향 벡터가 1이니까 1,x-1 분은 마이너스 2,y--2 요렇게 하면 우리가 오는 직선의 방정 시험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게 이런 좀 기본적인 문제들, 야, 복잡한 문제는 좀 안 되면 일단 좀 쉽진 않을 거고, 뭐가 보여야 돼? 직선의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를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건데, 우리가 고1 때 사용하는 표현법은 다 일반적인 형태만 보인다 이 말이야. 이 형태만 보인다 이 말이야. 이 형태만 보여. 다시 말해서 이 직선의 법선 벡터만 보이게 돼 있어. 이 직선의 법선 벡터만 보이게 돼 있어. 되니? 법선 벡터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놈의 수직인 놈은 요놈의 법선 벡터가 요놈의 방향 벡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요놈하고 평행이라고 놓으면, 얘가 평행이라 놓으면 요놈의 법선 벡터가 그대로 법선 벡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식의 표현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되니? 이게 뭐가 돼? 얘는 수직이었고, 만약에 평행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쓸 거라고? 법선 벡터가 1, x-1, -2, y, -2는 0 이렇게 쓰면 수직인 직선과 평행인 직선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라고. 이게 고1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평행 수직에 대한 것들이 키는 아니잖아. 중심적인 역할을 하진 않아. 근데 고1 과정까지는 이 수직 평형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 식을 좀 빨리 구할 수 있으면 연산을 좀 줄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방향 벡터와 수직 벡터를 잘 이용을 하면 직선 구할 때 평면에서 우리가 도형에서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법선 벡터, 수직 벡터에서 다른 도형에서 평행과 수직은 꽤 많이 나와. 평행과 수직은 꽤 많이 나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사용을 잘하면 거기에서 직선은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연습을 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 연습을 시켰습니다. 일단 방향 벡터가 나왔을 때 식 연습. 식의 표현 자체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거기에 방향 벡터는 시간에 보일 것이고, 일반적인 점으로 간다고 하면 요를 tir어 놓고 일반 점을 놓을 거다. 이런 생각. 이해되니? 연결고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직인 조건을 우리는 뭘 이용할 거야? 내적을 이용해서 쓸 거야. 내적을 이용해서 쓸 거야. 됐니? 그러면 점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말이 되겠지. 점은 어떻게 넣을 거냐? 이 말이 되겠지. 됐니? 자. 자. 잘 봐. 얘는 연결을 어떻게 잡으면 이 평면 위에 이 점을 어떻게 놓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있으면 되거든. 일단은 직선의 방향 벡터 역할, 벽선 벡터 역할. 평면에서는 방향 벡터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일반적인 점으로 놔야 일반적인 풀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놓을 거냐면, 자, 이 현재 평면에서는 뭐가 안 나오냐면 이 점이 안 나온다고요. 임의의 이 점이 안 나와. 이 점은 나옵니다. 평면과 이렇게 수직이라 했으니까 수직이라 했잖아. 그러겠지? 그래서 이 점이 안 나온다고 우리가. 그럼 이 점을 x, y, 칠로 넣을 수도 있고, 임의의 a라는 점을 우리는 p, q, r이라 놓을 수 있어요. 평면 위에 b라 놓을게요. 이건 문제 풀이에 평면 위의 점. 평면 위에 있는 점을 b라고 놓고 우린 PQR을 놨어. 우리가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평면을 이렇게 있어. 됐어? 그리고
요 점이 법선 벡터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법선 벡터의 시점은 여가 아니야. 법선 벡터의 시점은 위치 벡터의 시점이야. 그럼 요 점은 어디 딴 데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겠지? 근데 여튼간에 이놈을 연장을 시키게 되면 요놈이 수직이 될 거 아니야. 수직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돼서 그러면 누가 BH가 있겠죠. 자, B를 움직이다 보면 요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지. 평면 위에 이미점 B니까. 이 B점을 움직일 수 있잖아. 아직 어딘지 모르니까. 그러겠지. 이 B라는 점을 PQR로 놓고 BH라는 벡터는 H 벡터의 실수배 이래 된다고요. BH라는 벡터는 H 벡터의 실수배 이렇게 된다고. 됐니? 그럼 식을 이렇게 놓으면 BH는 H라는 점이 아까 뭐로 나왔냐면 A, B, C로 나왔어요. 그러면 BH라는 벡터는 P-A, Q-B, R-C가 되고 H 벡터는 A, B, C잖아요. BH라는 벡터는 B에서 H를 뺀 거잖아. HB가 맞네요. 여기서는 BH가 아니라 HB. 식으로는 보면 상관은 없어. 어차피 벡터가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수직 조건 상관이 없어. BH 벡터는 이렇게 될 거고 TH 벡터는 T에 A, B, C가 나오는 거죠. 왜? A, B, C 나왔어 안 나왔어? 평면 위에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없는 점은 누구냐? PQR만 없는 거라고. 그럼 PQR이라는 점을 P는 A 플러스 TA, Q라는 점을 B 플러스 TB, R이라는 점을 C 플러스 TC라고 적으면 평면 위의 모든 점이 얘네들은 다 나왔어. T가 안 나왔어. 한 문자로 표현해서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연결됩니까? 정신 차려. 나 진짜 정신 차려.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하고 쉴 거야. 하나만 더 해. 자, 그렇다면 이제는 두 도형이 이루는 길이는 구했고 이제 각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두 도형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각을 구할 때 뭘 이용할 거야? 각을 이용할 때 일단 내적으로 이용할 거고 방향 벡터나 법선 벡터를 이용을 할 거라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직선이 지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을 건데 두 직선에 뭐가 나와 있을 거야? 분명 방향 벡터가 나와 있겠지. D1, D2 이렇게 나와 있겠지. 그러면 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두 개의 방향 벡터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어떻게 구했지? 루트 D1, D2, D1, D2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기억납니까? 내적에 코사인 세타가 있어서 그 내적을 정리를 했더니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단, 이 세타라는 것은 이 각일 수도 있고 이 각일 수도 있어. 방향 벡터가 요거와 요거일 수도 있지만 요거와 요거일 수도 있는 거라고. 방향만 제시했기 때문에. 그럼 요 각이 어떨 수도 있어? 음수각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근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우리는 대부분 무슨 각? 예각을 얘기합니다. 예각을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여줘야 된다. 그럼 이루는 각을 구했다 이 말이 되겠지.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두 직선의 뭘 이용해서?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 다음은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직선에 법선 벡터가 나왔다 봅시다. 법선 벡터. 자, 벡터를 평행 이동하면 도형이로 움직일 수 있겠지. 평행 이동하면 벡터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두 개의 법선 벡터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루는 각은 요 각을 원하는 것이고 요 각을 원하는데 요 각은 얼마야 지금?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네. 그러겠지? 다시 말해서 두 개가 법선 벡터가 나왔을 때도 우리는 코사인 세타는 법선 벡터 H2 내적으로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두 개가 보각이 되니까. 이해되시죠? 구할 수 있겠지? 좀 쉬었다 합시다. 에이 기분 나빴어.